할머니 더럽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내 가방에 물을 뿌려? 이게 얼만지 알아? 3천만 원이야. 새벽 5시 명품 백화점 VIP 라운지. 재벌가 며느리 한유진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닥에 쓰러진 68살 청소부 김순자. 한유진이 밀치는 바람에 입술이 청소도구에 찔러 피가 났다. 할머니 청소를 똑바로 해야지. 내가 누군 줄 알고. 한유진이 하이힐을 벗었다. 그리고 순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손가락뼈 3개가 차례로 부러지는 소리. 순자는 신음을 삼켰다. 소리내면 더 맞을 것 같았다. 당장 꺼져. 할머니 얼굴 보기만 해도 토 나온다고. 주변에 직원 5명이 서 있었다. 모두 지켜봤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한유진의 시아버지가 이 백화점 주인이었다. 백화점 부사장 최민석이 달려왔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최민석은 순자의 팔을 비틀었다. 부러진 손가락이 더 꺾였다. 그리고 질질 끓었다. 복도로, 계단으로, 지하 창고로. 다른 청소부들은 고개를 돌렸다. 순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지하 창고에 선고. 최민석은 순자를 벽에 던졌다. 순자는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 최민석이 순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봉투를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돈이 흩어졌다. 10만 원. 이번 달 일한 일주일치 월급이었다. 최민석은 휴대폰을 꺼냈다. 조작된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순자가 귀금속 매장에서 뭔가를 훔치는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최민석이 냉소했다. 이 영상을 업계 전체에 돌렸다고 했다. 순자는 이제 어디서도 일할 수 없었다. 도둑 전과자로 찍혔으니까. 최민석은 문을 잠그고 나갔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이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나이와 지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순자는 어둠 속에 혼자 남았다.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고시원 주인이었다. 월세 2달치 80만 원을 오늘 자정까지 내지 않으면 짐을 다 버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손에 쥔 10만 원을 봤다. 필요한 돈은 80만 원. 차액 70만 원. 메울 방법이 없었다. 3시간 후 청소부 동료 미경이 문을 열었다. 순자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다. 미경은 순자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의사가 X-레이를 찍었다. 손가락 3개 골절, 안화 골절, 뇌진탕 의심. 입원이 필요했다. 비용은 최소 300만 원. 미경도 청소부였다. 300만 원은 1년치 저축액이었다. 결국 응급처치만 받았다. 손가락 깁스, 이마 봉합. 20바늘이었다. 밤 11시. 순자는 한강 다리에 섰다. 미경이 붙잡았지만 뿌리치고 나왔다. 난간에 올라섰다. 밑을 내려다봤다. 검은 물이 흘렀다. 저 밑으로 떨어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순자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젊은 남자였다. 30대 초반. 정장 차림. 힘껏 순자를 끌어당겨 벤치에 앉혔다. 순자는 울었다. 한참을. 남자는 조용히 기다렸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30년 청소부 생활. 오늘 당한 폭행. 해고. 도둑 누명. 갈 곳 없는 현실. 남자는 순자의 부러진 손을 봤다. 뼈가 튀어나와 있었다. 피가 멈추지 않았다. 남자가 택시를 잡았다. 큰 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다.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순자는 당황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민준.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순자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숨겨진 과거의 진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깨끗한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손가락은 제대로 깁스되었고 이마 상처도 깨끗하게 봉합되었다. 강민준이 들어왔다. 가방 가득 서류를 들고. 강민준은 순자의 본명, 생년월일, 출신 고아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낡은 파일을 꺼냈다. 1962년 6월 15일 대한그룹 김동수 회장의 딸 김순자 양이 유괴되었다. 당시 5살. 집 앞에서 놀다가 실종되었다. 강민주는 신문 기사를 펼쳤다. 흑백 사진 속 어린 여자아이. 순자는 그 아이를 봤다. 낯설지 않았다. 강민주는 더 많은 자료를 꺼냈다. 경찰 보고서, 실종 전단지, 회장의 인터뷰 기록. 회장은 평생 딸을 찾았다. 작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민준이 유언장을 보여줬다.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내 딸 순자를 찾아라. 모든 재산은 그 아이에게. 강민준은 의료 기록을 꺼냈다. 유괴 전날 회장이 기록한 딸의 신체 특징. 왼쪽 어깨에 점 3개, 삼각형 모양. 오른쪽 발목에 작은 화상 흉터. 왼쪽 귀 뒤에 작은 흉터. 순자는 옷깃을 내렸다. 왼쪽 어깨에 점 3개가 삼각형으로 있었다. 바지를 걷었다. 오른쪽 발목에 동전만 한 화상 흉터. 머리를 숙였다. 왼쪽 귀 뒤에 1cm 흉터. 모두 일치했다. 강민준이 말했다. 순자가 김동수 회장의 딸이라고. 대한그룹의 진짜 상속자라고. 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강민준은 계속 설명했다. 빼앗긴 60년의 비밀. 1962년 6월 15일 순자가 유괴되었다. 범인은 몸값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 달 후 범인은 순자를 서울역에 버렸다. 죽이지는 않았다. 아마 양심이 있었거나 겁이 났을 것이다. 순자는 살았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채로 1962년 7월 20일 서울역에서 5살 여자아이가 발견되었다. 기억상실, 신원미상, 은천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때부터 순자는 김순자라는 이름만 기억했다. 다른 건 다 잊었다. 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순자를 숨겼다고 했다. 김동수 회장의 동생 김동철, 그리고 그의 아들 김태준. 순자가 유괴된 후 김동철이 동생을 대신해 회사를 운영했다. 그리고 순자를 찾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숨겼다. 순자가 돌아오면 10조 원의 재산을 잃게 되니까. 강민준은 사진을 보여줬다. 50대와 30대 남자. 김동철과 김태준. 둘 다 차갑고 오만한 표정. 강민준이 증거를 더 제시했다. 유괴도 김동철이 사주했다는 것. 하지만 범인이 계획을 바꿔 순자를 죽이지 않고 버렸다는 것. 김동철은 순자가 죽은 줄 알았다. 하지만 순자는 살았다. 기억을 잃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냥 평범한 고아로 살 거라고. 강민준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 한유진의 사진이 떴다. 오늘 순자를 때린 그 여자. 한유진은 김태준의 아내였다. 그리고 오늘 폭행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민준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김태준이 한유진에게 보낸 것이었다. 김순자라는 청소부 할멈. 없애. 김태준은 3년 전부터 순자를 추적했다. 강민준도 순자를 찾고 있었는데 김태준도 찾고 있었다. 목적은 정반대였지만 김태준은 순자를 사회에서 매장하려 했다. 도둑으로 몰고 다치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려고.
이틀 후가 대한그룹 주주총회였다. 김태준이 정식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순자가 나타나면 모든 게 바뀌었다. 강민주는 순자에게 물었다. 싸울 수 있냐고. 두렵지 않냐고. 순자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빌딩들. 저 어딘가에 적들이 있었다.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다. 두렵다고. 평생 숨어 살았다고. 이제 와서 싸우기가 무섭다고. 강민준이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피해자라고 했다. 잘못한 게 없다고 했다. 30년 동안 청소하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약할 리 없다고 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강민주는 순자를 비밀병원으로 데려갔다. DNA 검사를 위해. 회장의 머리카락이 유품으로 남아 있었다. 의사가 순자의 피를 뽑았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이었다. 강민주는 순자를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데려갔다. 경호원 넷이 복도를 지켰다. 강민주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김태준이 움직일 거라고. 그날 밤 순자는 악몽을 꿨다. 어두운 방. 남자의 목소리. 어린 순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 서울역에 버려지는 장면.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 장면. 순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진짜 기억이었다. 자정.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쿵. 경호원이 쓰러지는 소리. 순자는 벌떡 일어났다. 문고리가 돌아갔다. 잠긴 문이 흔들렸다. 순자는 욕실로 뛰어갔다. 문을 잠그고 강민준에게 전화했다. 강민준이 지시했다. 숨어 있으라고. 경찰이 가고 있다고. 밖에서 쾅 소리가 났다. 방문이 부서졌다. 발소리. 2명. 거친 목소리가 욕실 문 밖에서 들렸다. 나오라고. 모시러 왔다고. 쾅. 욕실 문이 흔들렸다. 쾅쾅쾅. 문이 금이 갔다. 순자는 변기 뚜껑을 들었다. 유일한 무기였다. 문이 열렸다. 덩치 큰 남자 둘. 검은 옷. 칼을 들고 있었다. 남자가 다가왔다. 순자는 뚜껑을 휘둘렀다. 남자의 머리를 쳤다. 퍽! 남자가 비틀거렸다. 다른 남자가 순자를 밀쳤다. 순자는 욕조에 쓰러졌다. 남자가 칼을 들어 올렸다. 탕! 총소리. 남자가 쓰러졌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남자 둘을 제압했다. 강민준이 뛰어들어와 순자를 부축했다. 순자는 떨리고 있었다. 경찰이 남자들을 끌고 갔다. 한 명이 소리쳤다. 자신들은 시키는 일만 했다고. 김태준이 1,000만 원 줬다고. 경찰이 녹음했다. 증거 확보. 강민준이 순자를 안았다. 이제 끝났다고 했다. 증거를 다 잡았다고. DNA 결과와 김태준의 반격. 다음 날 오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민준이 봉투를 들고 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읽었다. 친자 확률 99.99%. 김동수 회장과 김순자는 부녀관계 확실.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정말 자신이 회장의 딸이었다. 순자는 울었다. 6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 강민준이 유언장도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 순자야,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평생 찾았는데 끝내 만나지 못했구나. 너에게 모든 것을 남긴다. 대한그룹, 재산, 모든 것.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순자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때 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표정이 굳었다. 김태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바로 지금 TV를 켰다. 김태준이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김태준이 발표했다. 어떤 사기꾼이 회장 딸 행세를 하고 있다고. 김순자라는 노인이 DNA 조작을 통해 상속을 가로채려 한다고. 명백한 사기라고. 김태준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조작된 전과 기록이었다. 순자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전과를 합성한 것. 사기, 절도, 폭행 전과 시범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준은 선언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자신이 진짜 상속자라고. 내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맡겠다고. 강민준이 TV를 껐다. 저건 다 거짓이라고 했다.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으면 문제였다. 강민준은 말했다. 내일 주주총회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날 밤 강민준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DNA 검사 결과, 고아원 기록, 신체 특징, 유언장, 킬러 자백. 강민준이 물었다. 이걸로 충분할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김태준은 끝까지 부인할 거라고 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준은 USB를 꺼냈다. 회장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남긴 영상이라고 했다. 딸을 찾으면 함께 보라고 했다고.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 늙은 남자가 나타났다. 백발의 수척한 얼굴. 하지만 눈은 맑았다. 김동수 회장이었다. 회장이 말했다. 순자를 잃은 그날부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매일 찾았다고. 사설 탐정 수십 명을 고용하고 전국을 다 뒤졌다고. 하지만 찾지 못했다고. 회장이 눈물을 닦았다.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동생 동철이가 유괴를 사주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동철이가 유괴범에게 돈을 준 증거. 은행 거래 내역. 1962년 6월 10일 5천만 원. 당시로선 엄청난 돈. 회장이 더 많은 서류를 보여줬다. 동철이가 탐정을 매수한 증거. 탐정이 순자를 찾으면 은폐하라고 돈을 준 증거. 회장이 화면 가까이 다가왔다. 마지막 말을 남겼다. 순자야, 이 증거를 가지고 동철이와 태준이를 감옥에 보내라. 그들은 내 인생을 훔쳤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라. 그리고 순자야, 아빠가 하지 못한 말이 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내 딸. 영상이 끝났다. 순자는 소리내어 울었다. 강민준도 눈물을 닦았다.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했다. 회장님이 길을 만들어주셨다고 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다 끝내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그룹 본사 앞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이 몰려 있었다. 검은 벤츠가 도착했다. 김태준이 내렸다. 고급 양복에 자신만만한 표정.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다. 김태준은 손을 들어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사기꾼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그 노인은 감옥에 갈 거라고. 김태준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 옆에 순자가 있었다. 순자는 깨끗한 한복을 입고 있었다. 강민준이 준비해 준 것.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다. 하지만 얼굴의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경찰을 불렀다. 하지만 경찰은 김태준 쪽으로 다가갔다. 수갑을 채웠다. 김태준이 발버둥 쳤다. 자신은 피해자라고 소리쳤다. 저 사기꾼을 잡아야 한다고 외쳤다.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들이 일제히 집중했다.
강민준이 선언했다. 순자가 김동수 회장의 친딸이라고, 대한그룹의 진짜 상속자라고. 기자들이 술렁였다. 강민준은 서류를 나눠줬다. 첫째, DNA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둘째, 신체 특징 일치. 셋째, 고아원 기록. 기자들이 환호했다. 김태준이 소리쳤다. 거짓말이라고. DNA도 조작이고 서류도 다 조작이라고. 강민준은 대형 스크린을 켰다. 김동수 회장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장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영상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시민들이었다. 김태준은 창백해졌다. 조작이라고 외쳤다. 강민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동철이 유괴범에게 돈을 준 은행 거래 내역. 1962년 6월 10일 5천만 원. 강민준은 녹음 파일을 틀었다. 어젯밤 킬러가 자백한 음성. 김태준 사장님이 1,000만 원 주고 할멈 죽이라고 했어요. 김태준은 말이 없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다. 경찰이 김태준을 끌고 갔다.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순자를 노려봤다. 60년 동안 청소부였잖아. 이제 와서 나타나서 뭐 하냐고 외쳤다. 순자가 천천히 다가갔다. 김태준과 눈을 마주쳤다. 순자가 말했다. 맞다고. 자신은 60년 동안 청소부였다고. 김태준네 가족이 자신의 인생을 훔쳤기 때문이라고. 맞고 굶고 무시당했다고. 그게 누구 때문이었는지 이제 알았다고.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자신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김태준은 감옥에 가는 거라고. 김태준이 끌려갔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찍었다. 주주총회장의 연설. 주주총회장. 1,000명의 주주가 모여 있었다. 순자가 단상에 올랐다. 생전 처음이었다. 수백 명 앞에 서기가. 손이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았다. 순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김순자. 평생 청소부로 살았다고. 30년 동안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웠다고. 주주들이 조용히 들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맞았다고. 여러 번. 손님들한테, 상사한테.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참았다고. 살아야 했으니까. 순자는 손을 들어 보였다. 깁스한 손가락. 이틀 전 한유진에게 당한 상처. 그리고 해고. 도둑 누명. 순자는 말했다. 그날 밤 다리 위에 섰다고. 죽으려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으니까. 주주들이 숨을 죽였다. 순자는 계속했다. 하지만 누군가 구해줬다고. 그리고 말해줬다고. 자신이 재벌 딸이라고.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봤다고. DNA, 신체 특징, 아버지의 영상. 순자는 깨달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인생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누려야 할 삶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을.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0년이라고. 60년 동안 바닥에서 살았다고. 하늘에서 살아야 했는데. 박수가 터졌다. 주주들이 일어섰다. 한 주주가 질문했다. 경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경영을 모른다고 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안다고 했다. 60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배웠다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순자는 약속했다. 최저임금을 시급 2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1년 이상 일한 사람은 모두 정규직이라고. 갑질을 뿌리 뽑겠다고.
직원을 때리거나 모욕하는 사람은 직급 관계없이 해고하겠다고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한주주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이익이 줄어든다고. 순자는 웃었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 그게 진짜 이익이라고 했다. 투표가 시작되었다. 찬성 85%. 압도적이었다. 순자가 대한그룹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백화점의 복수? 일주일 후, 순자는 그 백화점을 찾았다. 회장으로서의 첫 방문. 검은 승용차가 도착했다. 비서, 경호원, 임원들이 따라왔다. 백화점 직원 전체가 입구에 줄지어 섰다. 부사장 최민석이 허리를 구부렸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자는 최민석을 지나쳐 지하로 내려갔다. 직원 휴게실, 청소부들이 모여 있었다. 순자를 보자 모두 일어섰다. 미경이 달려와 안겼다.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청소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고생 많았다고 했다. 이제 달라질 거라고 했다. 한 청소부가 물었다. 자신들도 정규직 되냐고. 순자가 답했다. 당연하다고. 오늘부터 모두 정규직이라고. 그리고 월급도 2배로 올려준다고. 청소부들이 환호했다. 울고 웃었다. 순자가 최민석을 불렀다. 최민석이 휴게실로 내려왔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빌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다. 순자는 일어나라고 했다. 하지만 해고라고 선언했다. 직원을 학대한 죄, 증거를 조작한 죄, 용서 못한다고. 경비가 최민석을 끌고 나갔다. 최민석은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직원이 한유진을 데려왔다. 한유진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라한 옷. 한유진이 떨었다. 순자에게 용서를 빌었다. 순자가 물었다. 자신이 회장인 줄 몰랐다는 거냐고. 청소부면 때려도 되냐고. 한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가 선언했다. 출입 금지라고. 이 백화점뿐 아니라 대한그룹 계열사 전체. 평생. 그리고 남편 김태주는 살인교사로 무기징역 받았다고 했다. 면회나 열심히 다니라고 했다. 앞으로 60년 동안. 한유진이 끌려나갔다. 울면서. 청소부들이 박수쳤다. 아버지의 묘소에서. 그날 저녁. 순자는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강민준과 함께 묘비 앞에 섰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60년이나 걸렸다고. 하지만 이제 왔다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찾으셨다고 들었다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자신도 힘들었다고.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이겼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증거로. 그리고 사랑으로. 순자는 꽃을 놓았다. 노란 해바라기. 순자가 약속했다. 아버지 회사 잘 지키겠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만들겠다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순자가 인사했다. 이제 가본다고. 할 일이 많다고. 다음에 또 온다고. 일어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청소부들이 서 있었다. 미경과 동료들. 청소부들이 묘 앞에 섰다. 다 함께 절했다. 회장님 훌륭한 딸 두셨다고 했다.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했다. 순자는 또 울었다. 대한그룹은 달라졌다. 완전히.
최저임금이 시급 2만 5천 원이 되었다. 비정규직이 사라졌다. 직원 복지가 업계 최고가 되었다. 갑질 신고 센터가 만들어졌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했다. 가해자는 직급 관계없이 해고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직원 만족도 전국 1위. 이직률 최저. 그리고 매출은 오히려 늘었다. 전년 대비 20% 증가.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했다. 고객도 느꼈다. 서비스가 달라졌다는 것을. 순자는 여전히 현장을 돌아다녔다. 매주 공장, 매장, 사무실을 방문했다. 직원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들었다. 직원들이 감사를 표했다. 덕분에 아이 대학 보낸다고, 정규직 되어서 결혼했다고, 이제 사람답게 산다고. 순자는 그럴 때마다 행복했다. 어느 날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기자가 물었다. 성공 비결이 뭐냐고.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사람이라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전부라고. 기자가 또 물었다. 60년 동안 청소부로 사셨는데 그 경험이 경영에 도움이 되냐고. 순자는 웃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했다. 그게 전부라고 했다. 자신은 밑바닥을 안다고. 진짜 일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기사가 나갔다. 제목은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김순자의 기적이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수십만 명이 댓글을 달았다. 감동이라고. 자신도 용기가 생겼다고. 이게 진짜 경영이라고. 순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았다. 포기하지 말라고. 길은 있다고. 2년 후 새벽에 청소. 새벽 4시. 순자는 잠에서 깼다. 습관이었다. 3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다. 창밖이 어두웠다. 순자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경호원이 놀라서 따라왔다. 순자가 말했다. 산책한다고. 혼자 간다고.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청소도구 보관실. 문을 열었다. 익숙한 냄새. 세제, 대걸레, 걸레. 순자는 대걸레를 꺼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았다. 복도로 나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익숙한 동작. 편안했다. 1시간을 닦았다. 복도가 반짝였다. 경비가 출근하면서 순자를 봤다. 깜짝 놀랐다. 순자가 말했다. 괜찮다고. 그냥 옛날 생각나서라고. 좋다고. 순자는 계속 닦았다. 창문으로 해가 떠올랐다. 햇살이 복도를 비쳤다. 깨끗한 바닥. 반짝이는 창문. 순자는 웃었다. 밖에서 직원들이 출근했다. 순자와 인사했다. 순자는 일일이 답했다. 이름을 불렀다. 안부를 물었다. 오전 회의가 시작되었다. 임원들이 보고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2조 원 돌파. 직원 만족도 95점. 브랜드 가치 10조 원. 업계 1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고 했다.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다. 직원들이 행복한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임원들이 웃었다. 행복하다고 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순자는 회장실로 돌아왔다. 큰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다. 70년의 인생. 68년을 바닥에서, 2년을 하늘에서.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아직도 꿈만 같다고.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준이었다. 오늘 김태준 최종 선고가 났다고 했다. 무기징역 확정. 김동철도 마찬가지라고. 순자는 깊이 숨을 쉬었다. 강민준이 물었다. 기분이 어떠냐고.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시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 사람들도 욕심만 안 부렸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결국 감옥에서 인생 끝난다고 했다. 강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순자는 정말 착하다고 말했다. 순자가 답했다. 착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인생이 너무 짧다고. 미워하기엔. 저녁 순자는 아버지 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혼자. 순자가 말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다고. 김동철이랑 김태준이 감옥 갔다고. 평생 못 나온다고. 바람이 불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자신이 해냈다고. 아버지 원수를 갚았다고. 순자는 꽃을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요즘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60년을 불행했는데 이제는 행복하다고. 직원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자신도 그들을 좋아한다고. 매일 웃는다고. 이게 진짜 인생인 것 같다고. 순자는 웃었다. 아버지께 걱정 말라고 했다. 회사 잘 지키겠다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한다고. 별이 떴다. 하늘 가득.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별 중에 하나가 아버지일 거라고 혼잣말했다. 자신을 보고 계신다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순자는 미소 지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말 사랑한다고.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다. 좋은 치료를 받았으니까. 차에 탔다. 집으로 향했다. 삶은 계속되었다. 매일매일. 그리고 순자는 행복했다. 5년 후 대한그룹은 아시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 직원 10만 명, 매출 100조 원.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었다. 직원 만족도 98점, 이직률 3%, 복지평가 S등급. 수많은 청소부들이 정규직이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을 찾았다. 순자는 73세가 되었다. 여전히 회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후계자를 키우고 있었다. 현장에서 뛰어난 직원을 선발해 교육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과 인성으로. 어느 날 한 청소부가 순자를 찾아왔다. 젊은 여자였다. 대학 가고 싶다고 했다. 30이라고 했다. 늦었다고 했다. 순자는 웃었다. 자신은 70에 회장 됐다고 했다. 늦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다. 장학금,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 월급도 준다고 했다. 여자가 울었다. 감사하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런 직원이 수백 명이었다. 순자는 모두 도왔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은천고아원. 자신이 자란 곳. 아이들이 뛰어나와 안겼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 책, 장난감, 옷. 원장 수녀님이 고마워했다. 순자가 답했다. 자신도 여기서 자랐다고. 은혜를 갚는 거라고. 순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웃고 떠들었다. 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뭐가 되고 싶었냐고.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아이가 또 물었다. 그게 직업이냐고. 순자가 답했다.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직업이라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할머니는 행복하냐고. 순자는 아이를 안았다.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고. 밤이 되었다. 순자는 고아원을 나섰다. 별이 떴다. 73년의 인생, 68년의 고통, 5년의 행복. 하지만 그 5년이 68년을 충분히 보상했다. 순자가 중얼거렸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날 밤 다리 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차에 탔다.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았다. 회의, 방문, 결정.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순자는 이제 알았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게 행복이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젠가 빛날 날이 옵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